안녕하세요. 2025년 시장은 참 이상한 수수께끼 같습니다. 경제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? JP모건이 내놓은 최신 전망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요즘 투자자들 앞에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. 경제 지표는 분명 탄탄한데 왜 2025년 하반기를 내다보는 시선은 이렇게 불안하기만 한 걸까요?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정책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면서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실적은 좋은데 전망은 불안한 이 아이러니한 상황. 이걸 바로 회복력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. 지금부터 이 모순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이 불확실성의 근원을 쭉 파고 들어가 보면요. 이게 특정 경제 지표가 나빠져서가 아니에요.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관세를 중심으로 한 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정부 정책의 충격파. 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럼 이 관세라는 충격파가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? 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JP모건은 이 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부담이 연간 무려 3,50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봅니다. 어마어마한 숫자죠. 그럼 이 막대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볼까요? JP모건의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카스만이 그 영향을 세 가지 경로로 딱 정리했는데요. 첫째, 관세 부과 전에 막 사재기 하던 그런 소비 붐이 끝나는 거고요. 둘째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게 그냥 바로 세금 인상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거죠. 자,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요. 핵심은 이겁니다. 관세가 무슨 복잡하고 어려운 무역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. 사실상 우리 모두가 사는 물건값을 더 비싸게 만드는 아주 직접적인 세금 인상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. 이런 압박 속에서도 많은 대기업들은 실적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아니, 그럼 그 비용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? 누가 내고 있는 거죠? 그 해답이 바로 이 비용 분담 구조에 있습니다. 이 관세 비용이라는 게요,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, 해외 생산자, 미국 소비자, 그리고 다국적 기업 이렇게 네 군데로 쪼개져서 흡수되는 거예요. 이렇게 충격이 분산되니까 대기업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지킬 수 있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 복잡한 힘겨루기 속에서 실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? 주식부터 채권, 원자재까지 자산별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. 주식시장은요, 한마디로 극심한 쏠림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거시경제도 중요하죠. 하지만 지금 시장의 방향키는 거의 전적으로 소수의 AI 관련주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채권 시장도 좀 불안합니다. 이 관세 문제에다가 늘어나는 국가 부채까지 겹치면서 그래도 미국 자산이 제일 안전하다는 오랜 믿음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는 거죠.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괜찮은가?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돈을 빌리는 비용, 즉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원자재 시장을 보면 정말 세 가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먼저 석유는 공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. 반면에 금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으로 막 사들이면서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죠. 그리고 구리는 좀 특이한데요. 미국이 관세를 대비해서 미리 재고를 쌓아두는 바람에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이 모든 불확실성을 다 종합했을 때 JP모건이 보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침체 확률 바로 40%입니다. 이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. 물론 아직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위험 신호 등의 노란불이 들어온 건 분명해 보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? 앞으로 시장을 읽기 위한 핵심 관전 포인트들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리서치팀에서는 딱 이 네 가지를 핵심 신호로 꼽고 있습니다. 먼저 노동시장이 얼마나 탄탄하냐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 거고요.
또 달러의 방향은 신흥국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유가에 있어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.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순수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책이 시장을 쥐고 흔드는 지금 같은 시대에 모든 게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. 어쩌면 그게 바로 가장 큰 리스크는 아닐까요?